해외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기도, 침대에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일이라고들 하죠. 오늘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나가. 한 미국인 남성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남성은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지내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성인데요.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자꾸만 안 보이던 모습을 보여 가족들의 걱정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가족들은 단 며칠 후 그 남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나탈리입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크고부터는 큰 교류는 없었습니다. 오빠는 늘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무엇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저는 저대로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같은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종종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늘 심드렁한 오빠에게도 관심사가 하나 있긴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세계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만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여러 인종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볼 기회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오빠는 늘 다른 문화와 나라를 궁금해했습니다. 오빠의 방에 들어갔다가 쫓겨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오빠의 방 안에는 지도로 가득했죠. 그러던 중 대학생이 되자마자 오빠는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가족들은 처음 가보는 낯선 나라에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괜찮겠냐고 걱정하셨지만 오빠는 그저 들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오래된 꿈이었다고요.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한 오빠가 가려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문화가 궁금했고 한국 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코리안 레스토랑이 곳곳에 있는데 저도 친구들과 그곳을 종종 가요. 저는 왠지 한국 음식이 입에 잘 맞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한국인 유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늘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사실 코웃음 치면서도 한국으로 가겠다는 오빠가 부럽긴 했습니다. 오빠는 처음에 한국어 공부를 좀 해서 가겠다더니 갑자기 방 안에서 한국어가 들려오더군요. 그렇지만 한국어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어로 씨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떤 친구가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이야기해도 말이 통한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오빠에게 전하니 반가워하는 표정이더군요. 저도 한국도 영어가 공용어인가 싶어 찾아보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소통이 잘 된다는 건지 의아했지만 한국어가 너무 어렵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이라며 핑계대고 포기하며 오빠는 신나게 한국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오빠는 다른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는 오빠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일단 스타일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떠날 땐 편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는데 저는 웬 모델이 한 명 와 있나 했어요. 오빠인 걸 확인하고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군요. 오빠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이미지와 비슷해져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단정하게 셔츠와 핏이 좋은 바지를 입고 가방도 배낭이 아닌 크로스백을 메고 있더군요. 머리 스타일은 또 어땠게요? 젤을 바른 건지 왁스를 바른 건지 깔끔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더라고요. 오빠를 20년 가까이 봐왔지만 솔직히 멋져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을 못 알아본 채로 저에게 고백했으면 사귀어줬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들 오빠더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놀라워하자 한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다녀 라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오빠와 함께 한국 스타일로 마트를 가자 사람들이 모두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를 알아본 이웃 친구들이 다가와서 너네 오빠 왜 저렇게 멋있어졌냐고 말하는 걸 오빠 귀에 들어갈까봐 말렸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옷을 정말로 편하게 입어요.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꾸미고 다니죠. 그런데 오빠 말로는 본인 원래 스타일대로 옷을 입고 다녔더니 한국에서는 창피하더라고 하더군요. 모두들 세련되게 입고 다니니 자기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쇼핑을 했으니 당연히 한국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오빠는 한국에서 돌아오며 선물을 잔뜩 사왔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저에게는 드레스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서 감탄을 했는데요. 오빠는 그것이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드레스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복을 입어보고 거의 넋이 나가서 사진을 엄청 찍어댔습니다. 제가 그것을 SNS에 올리자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더군요. 저의 오빠를 부러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 녀석들인데 갑자기 오빠에 대해 관심이 들끓었습니다. 오빠는 미국에 돌아오자 갑자기 인기가 치솟았죠. 그도 그럴 것이 스타일도 멋져진 데다가 여자인 저보다도 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매일 샤워를 해댔죠. 한국인들은 다들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어딜 가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자주 씻어서 좋은 향이 늘 풍긴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 한국인들의 청량한 샴푸 냄새와 비누 냄새에 본인도 처음 갔을 때 놀랐다고 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 다른 체취가 날 텐데. 안 씻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한국인들만큼 씻어댔더니 자신도 이제 습관이 돼서 안 씻으면 찝찝하다나 뭐라나. 게다가 오빠는 그놈의 청결 때문에 결국 사단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빠는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바닥 청소를 하자고 난리를 쳤는데요. 하도 난리라 청소를 함께 했는데 그걸론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더러 신발을 모두 벗으라고 하더군요. 신발을 왜 벗냐고 물으니 앞으로 집안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가족이 모두 너무 황당해서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한국에서는 다들 그런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그러든 말든 우리의 오랜 습관을 갑자기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꾸라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하자 오빠는 정말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러내어 연설을 시작했죠. 밖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집안에서 신고 다니면 너무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신발을 신고 그대로 침대 위까지 올라가죠? 정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라는 거냐며 신발을 뺏기다시피 벗게 되었어요. 오빠는 처음부터 맨발이 힘들면 실내 슬리퍼를 신으라며 한국에서 사온 슬리퍼를 내밀더군요. 신발을 뺏기고 나서 다시 슬리퍼를 선사받은 느낌이라 그랬는지 이번에는 가족들의 원성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오빠는 매일 한 번씩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심코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 들어왔다가 오빠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다시 나가요. 하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너무 더럽다며 급히 청소기를 가져오던 오빠는 이제 한 발 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 바닥에 카페트가 너무 먼지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카페트를 다 걷어서 버리자는 거예요. 솔직히 계속해서 신발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더러움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모시기는 척 가족들 모두 그렇게 따라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카페트를 없애야 한다니요. 집에 깔린 카페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자니 이제 가족들도 지쳐서 화가 나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을 당했길래 집에 오자마자 온 가족을 바꾸려고 이 난리야. 아빠는 버럭 화를 내셨죠. 그래도 오빠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나탈리가 비염이 있는 것 아시죠? 카페트가 먼지의 온상지예요. 한국처럼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빠는 한국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주기까지 하며 끈질기게 주장했어요.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서 저의 방부터 차근차근 카페트를 없애기 시작했죠. 내심 저의 비염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나 싶어서 감동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집에 카페트가 없어지고 바닥을 닦아가며 깔끔히 청소하자 정말로 깨끗하고 좋더군요. 마지막까지 카페트를 주장하던 아빠도 카페트가 없는 공간을 사용해보고는 결국 다 드러내기로 합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은 한국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바닥도 물걸레 청소기를 돌리고 있죠. 오빠가 뿌듯한 웃음을 지으며 바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이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답니다. 이제 다른 지인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려 하다가 흠칫하는 적도 많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집으로 턱턱 걸어 들어가는 그들을 보다가 우리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빠의 주장대로 한국식으로 지내니 정말로 다시는 전으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원래 사이가 소원하던 오빠였는데 한국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듣다 보니 요즘 대화가 엄청 늘었습니다.
저도 곧 오빠에게 물어 한국으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빠는 동네에서 한국 홍보대사가 되어 있어요. 스타일이 바뀌어온 오빠를 보니 한국에 가면 저런 멋진 스타일로 거리를 걸어 다니는 남자들이 많을 것 같아 가슴이 두근대는 날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식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 미국의 가족들의 습관도 모두 바꿔버린 남성의 사연이었네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들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